예, 오늘 민주당 서울 지역 순회 경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요. 과연 최고위원 후보로는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는데요. 전현희 의원이 살인자 발언으로 최근 논란이 됐었죠. 과연 이 발언이 전당대회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영향을 미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에서 2등을 차지한 전현희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을 조사를 담당한 실무 책임자인 권익위 국장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않습니까? 당신도 책임이 있어요.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인 줄 아세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또 전현희를 죽이려 합니다. 대통령 부부의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장. 권력에 의해서 모든 게 좌절되고 마침내 불행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누가 죽인 겁니까? 누가 사과해야 합니까? 고인의 죽음을 진실을 밝히고 고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직속상관이었던 저의 운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걸어나서 윤석열 정권과 맞짱떠서 싸우이기겠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후보. 예, 강 변호사님. 오늘 전현희 의원의 목소리가 굉장히 목소리가 쉬울 정도로 열심히 연설을 한 것 같아요. 결과가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2등으로 깜짝 올라선 것을 보면서 이번에 그 검찰 탄핵 청문회에 있어서 전현희 후보가 했던 발언들, 강성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김건희가 살인자다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감 표명을 좀 했는데 네.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 본인 SNS를 통해서 이것이 본인 운명이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 전혀 거기에 대해 사과할 마음 보이지 않았죠. 근데 지난주까지 나와 있었던 결과가 이현주 의원에게 0.02%포인트 차로 지고 있었거든요. 예. 6등이었기 때문에 이게 막판 뒤집기를 위해서 그때 좀 강성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과거에 김병주 의원도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지지율이라든지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속 시원하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 지역만 일단 볼게요. 예, 네. 이제 오늘이 마지막 그 지역 순회 경선이었었는데요. 전현희 후보가 바로 2등으로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예. 17.4%이기 때문에 3위 김병주 후보와도 꽤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예. 2%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30% 정도밖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들의 의견이 모여서 전당대회가 되고 있고 전현희 후보의 이번 최근의 발언이 거기에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사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결국은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 순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물론 이제 오늘 서울 지역 순회 경선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추가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지만 오늘 만약에 당선권 밖에 있는 후보들은 SNS 등등을 통해서 더 강한 말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뭐 아무래도 지지층들에서는 전현희 후보가 갖고 있는 서사라든가 권익위 시절 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동화가 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여기는 안방입니다. 전현희 후보의 안방이었어요. 그리고 집중되고 있는 이현주 후보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전현희 후보보다 표를 좀 더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점들도 아마 작용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제 강성 발언만으로 이렇게 표를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저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영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고발 조치를 한다고 하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전현희 의원은 손해볼 게 없는 장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과연 전현희 의원이
손해를 본 것인가 이익을 본 것인가. 눈앞에 보이는 그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큰 효과를 봤는데 과연 길게 정치인 전현희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정치가 이렇게 비정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있어서 이 순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권익위 간부의 유가족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남편과 아버지의 죽음이 이용되는 것을 바랬을까? 더군다나 전현희 의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권익위 위원장이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권익위 위원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부하였던 간부의 그 비극적인 죽음을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정치인 전현희의 그 정치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가 될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번에 최고위원 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대한 부메랑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인 변호사님. 네.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청문회다, 뭐 국정조사다 등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을 자주 국회로 불러들여서 모욕을 주고 으름장을 넣고 이렇게 한 민주당이 더 큰 문제 아니냐라고 대통령실이 그때 이제 실명으로 대변인 입장을 네. 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위원의 선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실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 굉장히 내부 구성원들이 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하죠. 돌아가신 분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는 어떤 자괴감뿐만 아니라 내가 비겁해서 침묵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돌아가신 분께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강제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에서 갖고 있기보다는 검찰로 이첩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개진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혐의 없음이라고 깔끔하게 마침표를 찍어줬습니다. 이게 공무원을 능멸하는 게 누가 그 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여권입니까? 저는 국민들이 후자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도 다만 강성한 입장만 낸다면 당원들 호응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맥락이 있었던 겁니다. 한 분이 이런 자괴감을 이기지 못해서 사망하고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할 몫이 무엇인지에 대한 당원들의 어떤 소구력 이런 부분이 이번 표심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살인자라고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 측 또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할 말했다 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명의 최고위원 후보 굉장히 화제, 논란을 됐던 정봉주 후보인데 자, 오늘 그 발언도 들어보시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적정 비전은 이재명 이름 팔아 호가호위하는 몇몇 극소수 인사들, 이재명을 지키는 당원들의 진정성을 팔아 내가 이재명 임내하면서 실세 권력 노름하는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 인사들을 반드시 속아내겠습니다. 당원 여러분이 바란 바로 그대로 할 말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예, 강재현 변호사님. 네. 자, 오늘 또 화제의 순서는 자, 정봉주 후보. 그동안 이제 누적으로 2등을 차지하고 있었던 정봉주 후보. 뭐 그랬었죠. 굉장히 처음에는 1등을 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오늘 서울 지역만 놓고 보면 8.61, 한 자릿수대로 추락을 하면서 6등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서울 지역 경선만 놓고 보면 당선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봉주 후보. 아까 저희 화면에서 봤지만 다른 후보들한테는 그 지지자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는데 확실히 정봉주 후보가 나왔을 때는 욕설과 함께 네. 그 환호하는 환호성도
굉장히 소리가 적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재명 1극 체제를 공고히 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거의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실상은 후보로 나서면서부터 이재명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본인들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정봉주 후보가 어찌 보면 좀 영리하게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1등으로 달리고 있다가 이재명 대표가 김민석 의원에게 왜 이렇게 득표율이 낮지? 본인 차에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후에 김민석 후보가 계속적으로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본인의 차별화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조금은 기다리다가 경기도에서의 투표가 끝나고 본인이 그때까지 누적 득표율이 2등이었어요. 오늘 이렇게 6등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3등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최고위원회에서 떨어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되었을 때 그때쯤 차별화하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명팔이라는 굉장히 좀 멸칭하는 듯한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팔이하는 사람들을 본인이 척결하겠다. 글쎄요, 저는 정봉주 후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아까도 이야기하는 것을 할 말은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최고위원이 되었을 때도 당 내에서 어떠한 이재명에게만 굴복하지 않는 본인만의 이야기를 하겠다, 목소리를 내겠다. 그러면서 정치를 오래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정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멀리 봤을 때 과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께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봉주 후보는 오히려 반대의 스탠스를 취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내일 전당대회가 있고 대의원 투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봉주 후보가 여기에서 최고위원회에서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앞으로 최고위원회 들어갔을 때 모습들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동학 전 최고. 네. 지금 보면 누적으로 이제 합산을 해봤더니 김민석 1위, 2위 김병주, 3위 정봉주입니다. 원래 2등, 3등이 지금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표 차이는 크게 않습니다만. 자, 5위에 원래 이제 4명까지 최고위원인데 4위가 남성일 경우 여성이 올라가서 5등이 지금 전현희 후보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당선권이 되는 거잖아요. 전현희 후보가 6위에서 5위로 올라섰습니다. 누적으로. 자, 지금 이제 남은 게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 꽤 비중이 큰 투표가 그렇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정봉주 후보의 순서가 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이것에 대한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ARS 투표의 경우는 이게 지금 30%가 남아 있습니다. 민심이거든요. 여론조사죠. 네, 여론조사가 지금 이미 30% 남아 있고 ARS 권리당원 투표 나머지 투표 안 하신 권리당원들이 또 투표를 하게 될 때 몇 퍼센트가 또 투표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 순위는 뒤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엔 정봉주 후보로서는 이게 3등을 하냐 4등을 하냐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중요했던 건 1등을 하냐 아니면 순위가 내려가냐였는데 이미 1등은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 강전혜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표 계산을 끝내고 저런 발언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봉주 후보는 스스로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현희 후보가 지금 5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현주 후보가 6등을 하고 있습니다. 표 차이가요.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ARS나 권리당원 투표로 인해서 저 순위가 또다시 뒤바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정봉주 후보의 발언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자, 본인이 SNS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됐죠. 자, 정 변호사님. 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얘기했느냐 묻는다. 했습니다. 사석에서 한 이야기가 전해져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본심은 당에 대한 충정과 이재명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지자들은 그렇게 안 믿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정봉주 후보는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봉주 후보는
원칙대로 하면 지금 국회의원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천을 다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그 공천이 날아갔잖아요. 물론 실언이 있었죠. 하지만 정봉주 후보만 실언했습니까? 양문석 의원은 실언 안 했습니까? 김준혁 의원은 실언 안 했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정봉주만 공천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계속 1등 달리고 있었다가 선생님이 개입해가지고 지금 2등, 3등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고 이런 그 상황을 보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정봉주예요. 어떤 사람은 뭐 잘 키운 정봉주 하나 5 정청래 안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봉주고 그게 정봉주의 역부족 한계인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봉주 후보는 본인만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화가 쌓인 그런 마음이 아주 우연한 기회에 새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오픈이 딱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죠. 정봉주 후보는 나 정도 된 팬심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나 정도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거고요. 제 생각에 만약에 이게 조금만 더 일찍 그 오픈이 됐었으면 정봉주 후보의 그 본심이 조금만 더 일찍 오픈됐었으면 아마 지금 6등은커녕 한 7, 8등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가 거의 뭐 90% 이상 이렇게 득표하는 것처럼 딱 보이지만 정봉주 후보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봉주 후보만 있겠는가? 제 생각에 어느 정도 균열이 생기고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은 저런 마음들이 수면에 확 떠오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직 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몇 위를 차지해서 지도부에 입성하게 될지는 내일 최종 투표 결과를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